지난달 금리 동결 여파로 10월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사회 취약계층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7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TV 육성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1,900을 넘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3% 오르면서 1,903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497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단단히 떠받쳤고요. 6,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오랜만에 5거래일 만에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1,9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앞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면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도 크게 반응했고요. 국내 증시 1,90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포인트 오르면서 1,9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9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이미 1,900선 돌파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1,9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대해 나가면서 장중에 1,905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장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까지 1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6,400억 원 정도 거대에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신권에서 매수하면서 오늘 기관 쪽에서는 800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개인 쪽에서 6천억 원 넘는 물량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움직이기자 코스닥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3.7포인트 오르면서 497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8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은 5일선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500선 돌파까지는 아직 부담인 상황에서 496포인트와 498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수급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3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인 쪽에서 4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1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12원 80전 내리면서 1,117원 9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20원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1,12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110원대까지 내려와서 마감했는데요. 일본에서 금융 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데다가 미국의 추가 완화 금융 완화 전망까지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은 12원 80전 내리면서 1,117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반적인 업종을 고루 매수하면서 대부분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2.5% 올랐습니다. 포스코 마찬가지로 올랐고요. 현대차 오늘 장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7%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5% 올랐고요. 삼성생명 역시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오늘 조정받았고요. 기아차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올랐지만 1%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SK텔레콤이 1%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혼조세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5%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1% 내렸고요. CJ홈쇼핑이 인적 분할 이후 양호한 실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4% 가까이 내렸습니다. 다음은 2.7% 올랐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1.7% 올랐고요. 태웅 역시 올랐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지 게임즈가 이익 실현을 해야 할 때라는 증권사의 평가에 오늘 급락했는데요. 5.8% 내렸습니다. 포스코캠텍은 7%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증권주들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대우증권이 오늘 1.5%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우리투자증권이 2.4% 올랐습니다. 한화증권과 동부증권이 5%대로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에서 약세였었던 IT주와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장에서는 반등했습니다. 먼저 IT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5%, 하이닉스가 2.8% 오르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3%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환율 우려에 따른 조정이 과했다는 평가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LG화학이 2.5% 올랐습니다. SK에너지가 5%대로 올랐고요. 혼남석유 마찬가지로 5.3%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조선주들도 올랐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7% 급등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마찬가지로 3%로 올랐고요. STX 조선해양이 오늘 12% 급등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STX 마찬가지로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철강 금속주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가 1.7% 올랐습니다. 현대제철이 4% 올랐고요. 금이 사상 최고가 다시 기록하면서 애강리메텍이 14% 가격 제한부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5% 올랐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4.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STX 메탈이 14%, 현대엘리베이터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기계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 전략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국의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 증시 1900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오늘 시황 분석 내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07년 12월 말 이후 거의 2년 10개월 말인데요.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끝난 미 증시가 오랜만에 급등하며 코스피 증시 그 상승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그에 하답하듯이 코스피 증시도 장중 1900선을 계속 돌파하더니 결국 종가 기준으로 1900선을 돌파한 이후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와 그리고 더불어 오랜만에 투신권의 매수세까지 유입되면서 국내 기관도 계속 그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물론 지금 전일과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0원 넘게 하락하면서 1120선 선에 하회했고 아시아 증시 대부분 1% 이상 상승하며 국내 증시와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따른 뉴욕 증시 급등, 일본을 비롯해서 시작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를 강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장중으로 보면 2008년 5월 이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200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연기금 등 매수세가 역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과 그리고 또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이 향후 추가 상승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지금 9월 이후에 5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시장을 단단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쭉 우리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그 연준을 비롯해서 특히 전일 일본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또한 이제 추가적인 자금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발표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 하답하듯이 미국 FED도 그 국채 매입을 재개하겠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의 유동성에 힘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유동성의 효과와 힘이 언제까지 갈 수 있고 얼마나 더 지속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수의 강세는 그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그 여부는 각국이 내놓는 경기 부양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 큰 힘이 되고 있죠. 오늘 밤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금일 밤엔 그렇게 특별한 지표는 있지 않습니다. 보면 이제 ABC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9월 ADP 취업자 변동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그 전망치를 보면 그 ADP 취업자 변동 같은 경우에 전월에 취업자 변동이 1만 명 정도 감소한 데 반해 금월에는 한 2만 명 정도 취업자 변동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주말에 8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 추이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보통 그 실업률 발표나 이런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이제 시장이 약간 관망세의 모습을 보이는 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앞으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00선에는 올라왔는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분명 있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800선 이후 1900선이 워낙 단순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1900선을 안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지수 추가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10월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제로 3분기 실적 시즌은 국내 기업들이, 코스피 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인 영업이익 기준으로 26조 원을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특히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기 상승에 따른 기술적 부담으로 1900선에 바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다소간의 진통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식형 펀드의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금일에는 투신권에서 오랜만에 매수를 기록했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판매 압력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좀 강조해서 볼 부분은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는 거, 또한 종목별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1900 이상으로 올라간 만큼 다른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많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싼 종목을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싼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3분기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금년 상반기 이후 강한 어닝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항공이나 해운 등 운송장비 업종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3분기와 4분기에 연속해서 실적 개선이 보일 걸로 예상되는 은행, 조선, 게임과 인터넷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좀 더 10월에는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1900선 이상의 투자 전략으로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1900 안착에 좀 진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더 앞을 내다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언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고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당장 참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주식을 산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펀드라고 하면, 적립식 펀드라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시기의 타이밍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만 두고 보면 어느 시점에 진입을 했어도 3년 후에는 분명히 적금 이상의 투자 수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너무 단기에 초단타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금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사더라도 3년 후에는 적립식 펀드를 듣는다면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적금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접적인 투자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1900선 이상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지금도 좀 싼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수 기회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로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은행하고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인데요. 지수가 뭐 1900선까지 올라오는 대신 동안 최근에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히 한 2-3개월 최근 2-3개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혹은 절대주가 수익률 대비해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싼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1900선 이상에서의 지수에 좀 적절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좀 향후에는 좀 더 빨리 순환매 양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금리 동결 여파로 10월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관련 124개 기관의 전문가 1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권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문가들 가운데 52%만이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국내 부동산 시장 둔화 우려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10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는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삼성그룹이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7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창출이 아닌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 영업 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삼성이 설립하는 사회적 기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 공부방 교사 파견, 장애인 인력 파견, 청년 사회적 기업가 창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삼성은 이를 위해 농촌형 다문화 가족 지원회사, 공부방 지도교사 파견회사, 장애인 인력 파견회사, 청년 사회적 기업가 창업 아카데미 등 4개의 사회적 기업을 우선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이 같은 사업에 향후 200억 원을 투자해 약 4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물가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8월 식품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라 터키에 이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8월 OECD 회원국의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쳤습니다. 최근 식품 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는 배추는 사실상 포장김치보다 값이 비싸졌습니다. 배추의 양념값과 포장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포장김치 가격이 배추값에 추월당한 것입니다. 유통업계는 김치를 담가 먹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것이 훨씬 저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1,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TV 육성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제3차 IT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고 IT 산업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미래 IT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IT 교육의 질적 개선 방안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세대에 이어 IT 명품 인재 양성 대학을 내년에 추가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의 창업과 투자, M&A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만들어집니다. 자동차와 가전 등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내년 1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신토학운용이 삼성그룹 상장기업 주식을 분할 매수해 1년 이내에 목표 수익률 15%를 달성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펀드를 14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판매합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500만 원이며 단위형 상품이기 때문에 설정 이후 추가 납입은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목돈을 거치식으로 맡기면 매월 적립식으로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주는 미래에셋 퇴직플랜 목돈 분할 투자 10분의 3 증권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는 채권형 모펀드에 100% 투자해 운영한 뒤 주식형 모펀드의 비율을 40% 한도 안에서 매월 주식평가 금액 비중을 3%씩 늘리도록 설계됐습니다. 동양종금, 미래에셋증권, HMC 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11월까지 스마트폰 주식거래 고객에게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다드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물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도 스마트폰을 통한 주식거래 금액에 따라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하나 SK카드는 올해 말까지 결혼 전용 카드인 하나 SK 위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추가 적립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신규 발급 후에 국내에서 매월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 5,000원 포인트를, OK 웨딩클럽 이용 때 이용 금액의 6%와 5만 포인트를 OK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해줍니다. 네, 아시아 지역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걷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1.8% 오르면서 9,691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개발 관련주와 은행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상승폭을 조금 축소하기도 했지만 후반부 들어서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